안녕하십니까. 항상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아마 건네는 인사가 새해 건강하십시오가 많을 것입니다. 뭐 돈 많이 버시라는 것도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은 것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제 첫 번째 햇볕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가능하면 한 4시간 햇볕을 쬐면 좋아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기본 에너지가 이 햇볕이죠. 이 햇볕은 모든 생명의 기초 에너지가 됩니다. 이 햇볕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집니다. 햇볕은 곧 파동 에너지입니다. 물론 이 입자가 이제 춤을 추면서 지구로 다가와서 이 입자가 이제 직접 몸에 열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물질이나 세포를 자극해서 그 변화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이제 몸 속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멜라닌도 만들고 바이타민 D도 만들고 하죠. 이 사람도 이 햇볕의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2차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이 햇볕을 받아야 멜라닌이나 바이타민 D 이런 기초 에너지가 되는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2차, 3차 호르몬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햇볕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뭐 지하에 갇혀가지고. 그러나 완전 암흑 상태에서는 사람이 거의 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음식물이 뭐예요? 음식물이 이미 햇볕을 다 받았던 햇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공급된 그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햇볕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지만은 햇볕을 정상적으로 쬐지 않으면 많은 병들이 걸리죠. 요즘 많은 암들이 바이타민 D 부족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의 99%는 검사를 해보면 바이타민 D가 부족하죠. 그것만 봐도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음식물이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이제 2차 에너지는 동력원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2차 에너지는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에너지 형태가 달라요.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직 발표를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12체질법인데요. 이 12체질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음식물 섭취를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 사상체질 이런 것들, 팔체질 이런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12체질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사상체질도 접해보고 팔체질도 접해봤는데요. 아직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 체질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가면은 모든 사람이 체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헷갈려요. 여기 가면 뭐 이 체질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체질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체질에 대해서 신용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체질은 원래 제가 해보니까 6가지예요. 6가지. 그 6가지인데 4가지를 가지고 또 쪼개서 8가지. 처음 출발이 이제 우리는 동양의학에서 동양사상의학 있죠. 음양학.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이제 또 4개를 쪼개고 8개를 쪼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상적인 개념, 우리 민족의 어떤 지식의 기반이 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사람은 제가 해보니까 6개 체질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뭐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 글로벌로 보면은 이게 이제 촌동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만 체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 체질이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보면 12가지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별로 이제 음식을 먹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12체질을 이제 완성을 거의 다 했죠. 다 했는데 그 한 가지 체질, 사라는 체질, 사체질, 뱀 같은 체질이 있는데, 이 체질은 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보여요. 저 유럽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화체질, 화체질이 있어요. 닭 같은 개 체질이 있는데, 요 체질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한 상태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가지 체질은 분명해졌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식품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건 이제 분해하잖아요. 그죠? 분해하고 저장하고 합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죠, 많이. 근데 이 효소를 뭘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이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걸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이제 또 소화액이 달라요, 소화액이. 이 소화 과정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체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제로 체질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미 달라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 세 번째가 이제 적당한 몸의 움직이죠. 몸이 움직여야 돼. 운동도 많이들 하고 이러시는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대사가 불량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질환들이 일어납니다. 이 심장에 이제 피를 펌핑해서 몸 전체로 보내기도 하지만, 이 피를 회수할 만큼의 압력은 안 돼요. 심장 압력이. 만약에 피가 회수될 정도로 압력을 가하면요, 이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아리나 엉덩이나 이런데 이 근육을 이제 확장 수축 이걸 하면서 피를 심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잘 못하면 하지 정맥도 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격렬한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 이 단기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자체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수명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운동을 강하게 하면 거기에 이제 젖산 같은 게 나와요. 젖산. 이 젖산은 이 피로물질이 생기면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세포 수명이.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면 또 근육이 녹아버리는 그런 병들도 있죠. 그래서 운동은 서서히 강도를 올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이제 그 운동이 뭐냐면 165세 장수 건강 체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걸어 다니거나 뭘 하면 다 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뼈나 이런 데 전부 다 그 뭐냐면 무게가 가해져 가지고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 닳아요. 그 태권도 선수들 같은 거 발차기 많이 하고 이런 고관절이 많이 닳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은 뭐냐면 잠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냥 누운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땀이 나려고 하면 안 돼요. 땀이 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하면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성장 호르몬.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자꾸 줄어들죠. 저는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말보다는 좀 생장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이 어릴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장이 맞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 성장 개념보다가 생명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 성장 호르몬, 이 생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장 호르몬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 엄청 많이 쏟아지죠, 이게. 그래서 보통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30대 중반까지는 엄청 나와요. 그리고 50대까지는 사실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운동법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50대는 한 30분, 60대는 1시간, 70대는 1시간 반, 80대는 2시간, 90대 들어가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꾸 나이가 갈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걸 나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운동 시간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는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 나이로 이렇게 35세 되면 거의 최고치에 가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0세 넘으면 이렇게 반드시 운동을 하셔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몸을 지배하는 뇌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뇌가 잘못되면 몸을 통제하는 게 뇌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이 뇌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다섯 번째는 이제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소통이 좀 안 돼서 외로움을 타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현대 사람들은 또 이 소통이 안 돼가 말이죠.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개를 키우고 고양이에게 이런 동물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가장 교감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서 동물하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주게 되죠. 참 불행한 시절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수다를 떨더라도 사람하고 떨면서 하셔야 돼요. 이 소통이 없이 살아가면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도 자꾸 몸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금상첨화죠. 이런 직장이 최고 좋은 직장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같으면 정말 좋은 거죠. 자, 일곱째는 이제 다음 세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멍청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멍청하다는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원래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여기 없었던데 어디서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죠. 돌아가셨다 그죠. 어디로? 본향으로 간 거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건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이 세상에 없었다는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건 잘 듣는데요. 질병보험 이런 건 잘 듣는데 이 저승보험은 안 들어요. 이 저승보험도 좀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저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없던 이 세상에 원래 없었는데 왔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왔던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왔던 곳이 아닌 제3의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자식과 많은 소통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자식에 대한 사랑도 끔찍하고 또 일반적인 사랑이 좀 많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간섭하는 게 많은데 이 간섭을 좀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식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습니다. 간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서 그들이 조언을 구하길 기다리고 조언을 구하면 답을 해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조언을 구하는데도 답도 못 해주면서 잔소리만 하면 이거 서로가 피곤하죠. 그래서 공부하시라. 자식들이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슨 조언을 해주면 좋을 건지 준비하고 있다가 조언을 구할 때 그때 말해야 됩니다. 미리 얘기하는 건 잔소리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요즘 문명이 하도 발달하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자식인데 물어봐야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간섭은 하지 말고 소통만 하면 됩니다.
자, 9번째는 가능하면 여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이 지구에 이 여행을 온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카톡에 연결되신 분들에게 그 생신이 되면 이제 축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런 인사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 지구 자체가 여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 세 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한 번 왔을 때 여행을 좀 잘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 요거는 이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내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이게 저승보험이거든요. 저승보험을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 잠자고 죽지 아니하고 숨쉬고 눈 뜨고 일어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이제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오늘 반성하면서 하루를 무탈하게 이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기도, 많은 시간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이 가장 화두일 것 같아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